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순서를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더리움이 이제 반등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은 밀리고 있잖아요. 수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비트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10% 미만이에요. 굉장히 약합니다. 비트 쪽에 수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밀리면 바닥에서 올려주고 밀리면 바닥에서 올려줘서 약간의 빨간불이나 보합을 유지해주고 있는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더하고 알트를 통합해서 봤을 때는 96%에 대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를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코인들이 많이 못 갔는데 상승이 자꾸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강세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73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73에 대한 부분이 언제였냐면 이게 4월이었습니다. 지금 7월 되고 나서 2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인들이 많이는 안 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앞전에 뭐 봉크라든지 저번에 큰 시세 줬던 코인들도 여럿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띄게 시장이 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요. 앞으로는 알트 시세가 강해질 수 있는데 좀 적은 폭에서 강해질 거냐 아니면 높은 폭에서 강해질 거냐를 따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준가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 올라가고 코인들이 조정이 나올 것지 아니면 이만큼 가고 나서 조정이 나올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두 단계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적게 갔을 때는 여기부터 이만큼 올라간 가격 있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올라간 만큼의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적게 갔을 때예요. 자, 그러면 너보스 기준으로 그냥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쟀을 때 30%가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3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평균적으로. 그죠? 그럼 30% 정도 나왔을 때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60% 반등 후 조정이 이제 예상이 될 거냐.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자리부터 30%를 그어보면 6.8 정도 되네요. 그죠? 6.8 정도라고 했을 때, 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올 수 있는지. 저항 정도까지는 만나주네요. 그죠? 여기가 적은 폭입니다. 근데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30%로 더 나오지만 다른 코인들은 뭐 15%, 20%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더 나온던지. 이거에 대한 좀 갭 차이는 발생합니다. 캔들의 높이나 저점이나 이런 폭에 따라서 기준가에 대한 상승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똑같이 뭐 30% 간다, 50% 간다 이렇게 고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적게 갔을 때는 여기고 많이 갔을 때는 9원이거든요. 현재 보게 되면은 현 위치에서 뭐 그렇게 큰 차이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정도만 와줘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기존의 3월 초 2월 초와 같은 이 라인에 한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나면 알트 시장이 이제 끝났다, 못 간다가 아닙니다.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정 구간 반등 이후에 어디서 눌릴 건지를 먼저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먼저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 분석을 다 제외하고 이걸 그냥 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선 잘 안 보이지만 많게는 장중에 뭐 거의 70%, 40%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다수 등장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사이대 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국내로 보게 되면은 많진 않죠. 크로노스 20부터 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양봉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양봉 정도고 뒤에 가서 밀리는 코인들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밀리는 코인들 사실 많이 없어요. 0%에서 1%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보합에 있는 코인들이 많고 좀 밀리는 코인들이 해봐야 뭐 한 7개에서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뒤에 가서 밀리는 코인들은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더거든요. 이더가 왜 비트보다 더 잘 가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양봉을 띄워주고 있냐,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계속 못 넘어가줘요. 이탈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간에 왔을 때는 한번 망가지고 나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수급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개별 알트코인으로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우세합니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아요. 아주 높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더하고 이제 비트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시장 자체를 비트만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대장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더만 가지고 볼 수 없어요.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거든요.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같이 맞물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트가 못 갈 때 이더가 가주는 그런 시장이에요. 현재 구간이.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만큼에 대한 공간을 지금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동안에 비트가 아예 못 간다는 아니지만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더 잘 올라갈 거예요. 그 시기를 만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더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주봉으로 봤을 때 전체 돌파가 못 나온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보게 되면은 저항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린 위치가 좀 보여지죠. 여러 차례. 근데 돌파 시도는 여러 번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 자체를. 그러니까 십자도치에서 이 윗꼬리, 몸통에서 이거 윗꼬리를 보게 되면 다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던지는 역할로 좀 보고 있거든요. 최대 저항이에요. 이더리움이 바닥권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저항 구간입니다. 근데 이 정도 뚫기에는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뚫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상단을 스타트했을 때 맞고 밀린 게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하락이 되고 나서부터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전체 비율상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알트하고 똑같거든요. 기존에 60%대, 70%대 있다가 지금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현실감 있게 보려면 사실 뭐 어떤 기사를 보거나 이벤트 거리를 보거나 차트 분석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본다면 체감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로 따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왜냐면은 월봉상 봤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 이런 포지션이거든요. 비트코인하고 너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비트하고 잘 갔어요. 근데 여기 오고 나서 비트코인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는 고평가가 돼 있고 이더리움은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소 구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지금 이더리움은 여전히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가지고 뭐 무조건 저평가다 이런 건 좀 아닌데 저평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이더리움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하고 따졌을 때, 둘이 따졌을 때 상승 비율이 누가 높냐 이거를 먼저 취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뭐 누가 올라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하고 이더하고 따졌을 때는 명확하게 이더 쪽에 대한 포지션이 강세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0%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비트 수급 자체가. 수급만 봐도 7배, 8배가 차이 납니다. 많이 차이 나요. 2%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수급, 이더를 누가 사고 파는 거, 비트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전체 포지션입니다. 거기에서 알트까지 땡겨줄 수 있는 유일한 코인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플러스를 한다면 기간을 좀 두고 넓게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아마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더가 결국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의 좀 갇힌 케이스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상단 뚫어주는데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 주기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천장을 뭐 도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는 또 하락에 따른 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상승에 대한 폭을 공격적으로 한 다음에 그 시세가 끝나고 난다면 이제 현금화를 좀 취할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더하고 알트코인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회전이 또 될 거예요. 너버스도 마찬가지고 카우 1인치도 진짜 조용히 했던 코인이거든요. 상위권에 한 1년 반 이상 올라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회전될 때 말고는. 지금 회전 라인에 들어왔다는 거고 다시 어떻게 상승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벼운 코인도 시총 5천도 안 하는 4천도 안 하는 이런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레이, 타이코도 마찬가지. 스텔라도 기존에 조용했는데 이제 반등이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지금 스텔라는 저번에 봤던 뭐 도치코인이나 XRP나 헤데라 이런 코인들보다 스텔라 루멘이 가장 괜찮습니다. 적정 주기를 잘 밟은 코인으로 보고 있고 반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에 대한 폭이 어떻게 일정하게 붕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하락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스텔라는 떨어질 거야 라는 어떤 비율 자체가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메이저 코인들, 좀 튼튼한 코인들을 공략한다면
그런 코인들보다는 스텔라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할 거고 좋을 거고 알트코인들도 다수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이제 뭐 헌트도 사실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거 눌려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을 있는 그대로 즐겨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비티도 마찬가지, 셀러도 마찬가지, 뭐 폴리곤도 이번에 약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폴리곤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봐도 되고 니어도 마찬가지. 시빅도 잘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눌려도 이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닥권에서 영망치 형태는 굉장히 긍정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기존의 보유자들이 팔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짚고 알트코인들 전체 상승률이 96%에 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대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